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하여튼 하이브를 하나 토픽으로 강하게 말씀해 오셨는데 어제 에세 오늘 JYP 둘 다 뭐 더 TP들 다 올리시고 최근에 네. 제가 모닝 미팅 때마다 야 이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쪽이 대세다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JYP도 저는 이거 정확히 잘 모르니까 NFT 플랫폼 네. 두나무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회사 갔길래 어떤 회사가 궁금했는데 네. 뭐부터 할까요? JYP 오늘 했던 것부터 할까요? 어제 SM부터 할까요? JYP부터 하죠 오늘. 네, 네. 오늘 리포트 낸 JYP부터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끝나고 한 4시쯤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박진영 씨 지분 매각이 시간을 매매로 이제 매각이 이뤄졌다라는 공시가 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나무와 같이 이제 NFT 플랫폼을 신사업을 뭐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한 18% 지분율이 한 2.5% 정도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15% 정도로 낮아지게 되고 규모는 한 88만 7천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65억, 와 366억. 박진현 네. 사장님은 좋겠다. 네. 지금 네. 저도 부럽네요. 네. 그래서 시간의 주식 매각이 공시가 되었고 이제 바로 이제 두나무와 함께 뭐 JYP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JYP와 이제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JYP 소속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제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뭐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K-팝의 플랫폼 비즈니스화를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이제 엔터 쪽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엔터의 이런 강력한 컨텐츠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코로나가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컨텐츠 IP 라이선스 그 아티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P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뭐 음반 음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IP를 가지고 2차, 3차 고부가 가치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사들에게는 플랫폼이 필연적으로 이제 동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이제 하이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의 본업과 그리고 플랫폼의 사업의 영역의 확장까지 같이 가는 쪽에 좀 더 밸류를 좀 높게 줘도 이제 저는 괜찮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흐름을 SM과 JYP 모두 다 같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플랫폼이라는 게 저도 좀 굉장히 생소했고요. 기존에 뭐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제 진출을 하고 컨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K-팝의 뭐 이런 컨텐츠를 뭐 IP 비즈니스를 활용을 해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랑 접목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는 차별화된 뭐 플랫폼 베이스나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 부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JYP가 이런 NFT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한다는 함의를 제가 생각을 아침에 오면서 해봤을 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결국에는 엔터사의 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의 자산이고 NFT 같은 경우는 보통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런 무형의 자산의 고유의 이제 일련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활용됐던 게 미술품이나 이런 전시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비재를 했을 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에 그런 일련 코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진가품을 이제 구별하는 하나의 코드도 되고 모든 명품에는 그 가방 안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샤넬도 몰랐어. 그렇고 이제 루이비통도 그렇고 보시면 그 가방에 뭐 연도, 뭐 월, 제조 뭐 이런 것들의 고유의 일련 번호가 있는데 그 일련 번호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없애고 그 하나의 칩을 이제 그 이식을 해놓으면은 그럼 가방을 딴 거에다 그 칩만 딱 넣으면 그 명품이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없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뭐 칩이랑 가방에 찢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코드를 이제 트랙을 하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판매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수 있게끔. 아 너무 또 욕하지 마. 재밌으라고 네, 한 네. 얘기야 또. 저런 무식한 꼰대 또 이럴 것 같아. 네, 전 지금 진지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기술이 이제 K-팝의 콘텐츠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가? 어제 처음에 이제 저도 뉴스나 이제 공시를 접하고 좀 생소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 역시 무형의 자산이고 이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엔터사들은 이제 뭐 콘텐츠나 뭐 2, 3차 이런 부가가치 창출을 서비스를 또 창출해내는 지금 시점에 가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한테 부여하는 고유의 아티스트로부터 창출되는 그런 IP를 활용해서 창출되는 서비스에 이제 고유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 좀 표현이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사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해서 각사의 IP라는 것들을 이제 확고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함축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JYP가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소 이제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좀 견조한 실적 대비 주가가 수익률이 좀 눌렸던 이유는 좀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모멘텀들을 좀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리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상대적으로 타 엔터사에 비해서 좀 모멘텀이 다소 빈약하다. 두 번째는 그런 강력한 아티스트 기반으로 사실 컨텐츠를 무한 생성하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 생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으로의 확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빈약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충해 나가고 이제 키워 나가야 될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기점으로 이런 신규 아티스트라든지 뭐 보이그룹이라든지 글로벌리 좀 더 이제 팬덤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외형 확장성은 2022년도쯤에 저는 좀 가시화 될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도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진출하겠다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아티스트 먼저 발굴하고 글로벌 팬덤이 좀 공고해진다면 그러한 아티스트를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네. 그 엔터에 대한 지식이 안지나 연구만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첫째 박지현 대표가 그 지분을 판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 반응은 약간 처음엔 차가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시간 외로는 사실 한 3% 정도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장 개장하고 나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지분을 팔아서 뭐 박지현 씨가 뭐 돈을 제가 회수하려고 한다기보다 네. 뭔가 두나무라는 곳에서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것 같고 네, 요새 서점 가면 손 있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어떤 의미니까 그래서 그건 또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다가 딱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 딱 보면 숫자는 그렇게 확 지금 또 뭐 현재 밸류가 그런 성장성의 가치는 반영하게 네. 하겠지만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 뭐 트와이스도 공인하고 그러면 더 좋아지고 뭐 이러겠네. 근데 하여튼 네, 리오프닝 됐을 때 분명히 엔터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네.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오늘 말했던 그 이슈가 과연 당장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2020년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 실적의 반영 플랫폼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바로 되느냐라고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걸 많이들 물어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하이브는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중이 이제 매출액에서 보면은 거의 60%까지 올라온 상황인 거고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에 불과했는데 1분기 만에 한 20% 정도가 더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아마 2, 3분기 갈수록 이쪽의 비중은 더 높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위시한 뭐 그런 사업 부분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마진 또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던 앨범이라든지 뭐 오프라인 투어, 뭐 공연을 통해서 창출하는 OP 마진보다는 훨씬 더 배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고마진의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숫자가 나오고 있고 플랫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위시한 이제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마진의 확보가 이제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이미 선제적으로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플랫폼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사업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밝힌 단계고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이지만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 영역까지 확장하는 기조는 산업 전체가 커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산업 자체가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면 매우 약해요. 그래서 한 20조가 채 안 돼요. 20조가 뭐야? 15조? 네, 15조가 사사를 합쳐도 그 워너뮤직의 하나의 시총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워너뮤직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 이틀 전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한 21조 정도로 그래도 작년 대비 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는 그에 반해서 시총이 지금 2배 이상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끝나가고 있죠. 뭐. 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속보로 뭐 800명 넘게 또 근데 확진자가 뭐 사망자가 크지 않게 그거는 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는 맞는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개최가 된다. 지금 뭐 정부의 지침 사안으로는 5천 명까지 공연 수요가 가능한 지침이고요.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 자체 이연 수요와 그리고 오프라인이 공연이 재개되면 온라인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이전에 콘서트 형태처럼 뭐 똑같이 수용 인원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펜트업된 수요가 폭발하고 이제 뭐 공급이라든지 좌석은 좀 제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는 구조 그리고 단가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수요는 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불어서 제가 또 기대가 되는 거는 뭐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거나 뭐 컴백을 하거나 뭐 온라인 팬미팅을 하거나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때 부가적으로 같이 올라오는 사업 부분이 MD나 굿즈 판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쉽게 생각하시면 콘서트 갈 때 뭐 야광봉 흔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MD 굿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의 마진이 콘서트 마진이 한 10%대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MD 굿즈 마진은 최소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높게는 한 50%까지도 남길 수 있는 고마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전 매출이 거의 빵으로 다 잡혀 있을 거예요. 콘서트가 개최가 못 되어 있는데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 직전 매출에서의 외형 확장 그리고 더불어서 MD 굿즈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외형 확장과 마진 확보가 동시에 가능한 그림이다.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어느 한 엔터사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다른 엔터사들도 이제 각사의 주력 아티스트들을 베이스로 공연을 재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네. 그게 뭐 내년이 되면 더 공연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시간이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이 엔터 기업, 미디어 기업을 포트폴리오 편입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언제 시점을 좀 해야 되는가 이 뉴스가 당장 어떻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네. 저희들 생각은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온 타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JYP도 상당히 이런 모멘텀이 좀 추가됐고 뭐 하이브는 다 BTS만 얘기하지만 사실 JYP는 트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들 트와이스 트와이스 팬들은
BTS를 사는 아미의 마음으로 JYP도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JYP의 주력 아티스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걸그룹은 말씀하신 대로 트와이스와 있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별 관심 없어요. 보이그룹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SM을 그럼 잠깐 얘기할까요? 네, SM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SM2021 콩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전략 발표가 1시간 가량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텐츠 또 다각화하겠다, 이게 한 줄 평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음악 이외에 뭐 드라마라든지 미디어, 예능 뭐 이런 쪽으로도 다각화할 것이고, 저희 K-팝을 또 편곡을 해서 뭐 클래식 사업까지 진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뭐 교육 사업, 뭐 디어유라는 채팅 플랫폼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이브가 지금 닦아놓은 길을 비슷하게 이제 걸어가겠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많이 받았고요. 어쨌거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컨텐츠입니다. 근데 SM이 이 컨텐츠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컨텐츠를 어디에 태울 것인가, 이게 사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는 이미 있고, 이러한 컨텐츠를 어디 플랫폼에 태울 것인가가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본문에도 썼지만 본업 이외의 자회사의 실적은 역성장폭은 개선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 지속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림,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베이스로 이제 플랫폼 기업과의 이런 뭐 협업이라든지 뭐 공동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뭐 SM도 뭐 실적의 뭐 개선이라든지 뭐 조직의 효율화, 그리고 주가는 이미 좀 선 반영해서 많이 좀 움직인 상황 같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최근 한 85% 정도 올라왔는데,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예. 네, 뭐 펀더멘털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이런 K-팝의 컨텐츠, 그리고 여기에 수반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인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 기대감이 사실 하이브 이외의 3사 엔터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빨리 가시화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기대감 SM이 때문에. 가시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사업 전략 발표에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와 관련된 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좀 힌트를 얻자면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꾸려가겠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대를 하고 힌트를 얻은 것으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컨텐츠는 많지만 결국에 어디에 태울 거냐, 뭐 유튜브에 태울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이런 컨텐츠를 소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 업자들과 뭐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뭐 지분 수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자체 플랫폼이든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든 플랫폼으로의 영역 비즈니스의 확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건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수적으로 뭐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근거한 주가 상승률, 뭐 이런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스토리텔링에서는 뭐 충분히 좀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TP를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엔터들이 다 좋다죠. 다 좋고, 내년까지 이제 네. 잘 봐야 되고, SM에 대해서는 약간 SM 주주분들이 그래서 안지나용으로 막 괜히 막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스탠스 날은 다 좋다로 계속 제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하이브가 많이 앞서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사실 글로벌화 돼 있고, 네. 그래서 뭐 마음으로는 JYP가 제일 좋은데, 그러세요? 왜냐면 모르나, 내가 옛날에 원래 미나 팬이었는데. 미나 팬 미나요? 어디 모를 수가 있지? 트와이스의 미나 모른다. 트와이스 저는 미나로 들었어요. 그래? 다른 걸그룹.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SM도 에스파? 에스파 맞죠. 네. 저는 이해를 신인 안. 그룹.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에스파라는 그룹이 SM에서 내세우는 전략을 이제 담은 신인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몰라. 네. 요즘은 확실히 예전보다 걸그룹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분명한 건 이 무형자산 가치를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카카오가 보여줬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무형자산 가장 큰 것은 엔터인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BTS가 뚫어놓은 길을 네. 나머지 엔터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진아 연구원이 그냥 발표할 때마다 내가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서 야 이거 실적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성장의 한 축으로서 들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플랫폼과 확연히 좀 달라요. 엔터의 본업은 네. 서로 이렇게 네. 서로 웃지 않고 얘기하기가 좋네. 안진아 연구원이랑 우리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훨씬 저는 좋죠. 네. 그렇죠? 네 하고 아주 뭔가 안 우리가 안 굉장히 웃는 게 뭔가 좋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무표정으로 굉장히 얘기해. 뭔가 진지하고 내가 뭔가 이제 네, 안진아 연구원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 더 그러지 말고 그래요. 네. 하여튼 요새 파이팅 있게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지켜봅시다. 네. 오늘은 좀 약간 그러겠어 JIP가 사람들이 네. 숫자 안 나온 일 아니야 이렇게 평가전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는 이 엔터 쪽은 우리나라 무형자산 기업 지을 때 딱 네. 떠오르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요즘 놀라는 게 우리 와이프랑 맨날 TV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 넷플릭스 봤거든. 넷플릭스 우리 와이프가 맨날 말 좀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넷플릭스 보는데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에서 강아지를 나오는 거랑 강아지요? 응, 어떤 강아지 왜? 좋아하세요? 강아지 귀엽잖아. 강아지 어떤 거요? 나 옛날에 걔 많이 키웠으니까 진짜요? 요즘 안 키워서 내가 이제 와이프를 약간 설득해 보려고 강아지 귀엽지 않아? 그러면 네. 와이프가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을 다 물어뜯을 건데 괜찮아? 그러면 내가 싫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강아지는 뭐 있고 오늘부터 옛날 우리 TV 프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거요? 올드 옛날 거 뭐 옛날 SBS에 네. 뭐 있었던 네. 헤이헤이헤이라고 막 몰래 카메라 하는 거 있었거든 모르지? 우리 시대는 네. 그런 거부터 네. 그러다가 점점 아래 음악이 있어서 보니까 음악도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것들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을 지속하는 시간이 네. 정말 짧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도 이제 이게 안 좋은 습관이 생긴 옛날 영화를 볼 때 참 처음부터 차분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화도 그냥 빨리 넘기고 뭘 봤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문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의 가치 그래서 느꼈던 게 우리 유튜브 채널도 좀 짧게 네. 좋아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제 10분을 넘어가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시간을 보면 맥스 15분 이 정도. 사실은 내일이 그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양념갈비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네.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유튜브를 막 검색을 했는데 맨날 가는 데가 조선옥이랑 뭐 몇 군데 있어야 갔는데 네. 엄청 검색을 하다가 뭐 몽탄 거기도 얘기하는데 몽타는 근데 혹시 예약하기 힘든데. 그래? 네, 예약도 힘들고 대기도 길고. 안 근데 가. 그래서 좋은 양념갈비집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댓글로 아니 선도아님 제 방송 엔터 진지하게 얘기해. 양념갈비. 아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거 내가 막 어디로 갈 거야 계속 그러는데 내가 내가 예약해 놓을게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데 또 그래가지고 알아볼게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 맨날 조선옥만 가서 먹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사줬는데 너무 맛있었던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 좀 더 시켜주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거기서 이거에서 안 돼 비싸니까 이거에서 못 먹어 뭐 했던 집이어서 내가 맛있는데. 조선옥 맛있지. 돈 번 뒤에 가서 한번 배 터지게 먹은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엔터 그러니까 말하다가 엉뚱한 길 갔는데 유튜브 쪽 생태계의 핵심은 이런 엔터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유료화되고 되면 내가 제일 아까웠던 종목이 뭔지 알아요? SBS라고 작년이랑 엄청 욕먹었어 우리가. 네. 현영이 지금 현영이 된다. 다들 현영이 어디냐 너지. 현영이랑 맨날 SBS가 될 것 같았는데 엄청 주가가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SBS의 수많은 짤들이 나중에 돈이 되지 않을까. 요즘 진짜 그런 거 잘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은 숫자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엔터 플러스 플랫폼은 한국에서 그나마 무형자산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BTS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는데 아미 분들이 보시면 노래 잘 몰라서 이리온 채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알 수 없지 뭐. 근데 없어지면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게.
아니요 인생이라는 게- 일어나라. 뭐 약간. 근데 하여튼 이쪽은 그냥 꼭 밸류로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이 숫자만 갖고 말할 수 없는 섹터 같아서 좀 숫자로 저도 말하고 싶어요. 제발 약간 제조업처럼 캐펙스 늘리고 뭐 얼마 찍히고 얼마 팔았고 이런 걸 하면 저도 분석하기가 너무 편할 거고 미래 가치를 산정하기 너무 그나마 용이할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네. 이 SM이나 JYP에서 숫자가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 아까 말했던 굿즈 판매라던가 이런 게 저 뭐 앨범 판매. 그리고 앨범 판매 플러스 공연 수익하니까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거든. 네. 그거가 내년에 숫자가 나온다고 믿는 분들은 네. 만약에 주주셨다면 이거는 뭐 잔파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네. 것 같고. 근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거지 뭐. 왜냐면 지금 다 연초 대비 많이 다 같이 그러니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또 발표를 거의 SM도 한 근데 80%. SM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이 되게 크거든. 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주면 더 결국은 가는 것 같아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뭐 항상 안 비쌌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내가 주가 전략을 레벨 말했어 때문에.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네. 이게 만약 장이 확 빠져가지고 더 얼떨결에 하고 장대 음봉이 한 2번 나온다 3번 네, 그럼 들어. 그때 사놨다가 내년에 공연장에 몇만 명 공연장에서 BTS가 공연하는 게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 그러면 네. 아마 좋은 전략이 아닐까 했더니 형은 진짜 마바라틱하다고 나한테 저 진정 마바라라고 내가 네. 막 어제 건설주 얘기할 때도 야 생각해봐 내년에 집이 많이 과잉공급 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그 네. 전까지가 좋은 거야 뭐 했더니 형의 마바라 얘기를 친한 사람이니까 형의 마바라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설득이 묘하게 설득되는데 네. 뭐 옛날에 내가 그 나의 마바라 전략이 틀렸던 경우를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이게 상상하고 추론하는 습관을 가지면 투자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 엔터 쪽은 정말 안진아 연구원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으니까 지루해서 죽으려고 그러네. 아니에요. 아니 그때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면서 이 꼰대가 아무리 아니요. 맞추려도 끝내질 않네. 엄청나게 동의를 한다. 아, 됐어. 네. 끝낼게. 알았어. 마무리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하여튼 생신 축하드립니다. 야 생시 뭐냐? 와 진짜. 그거 뭐라 그래? 야, 그럼 그때 나는 생일 3시 4시 오늘 그랬어. 내가 오늘 애들이 혹시 모닝미팅 때 나에게 케이크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아. 역시 우리 저 구성원들은 전혀 그런 거가 있어. 센터장님 생신이에요? 내 생일이 7월. 야 인간 7월 4일이 내 생일. 아 맞다 작년에 그 미국 독립기념일 저는 와이프분 생신이라고 하셔가지고 와이프 생일은 내가 못 잊지. 내 전날이 우리 와이프 생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하루 게 차이세요? 어. 맞다 센터장님 생신 우리 애들 생일도 내가 기억 못 하는데. 일요일 너 되게 오버하면서 지금 가식적인 거 알아? 와 진짜 올랐어요. 더 기분 나빴어 지금. 진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속으로 애들이 그런 거 하면 하지 해주시겠죠. 말라고 해야지 했는데 해주시겠죠 이따가 금요일이니까. 아니 하지 마. 이제 아니, 내가 웃긴 얘기로 저 이거 방송 끝나고 저 케이크 사러 가겠습니다. 하지 마. 왜냐면 회사에서 케이크 오는 것도 있고 네. 또 케이크 못 먹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 드문 경우인데 네. 갑자기 어떤 분이 무슨 상품 케이크 무슨 걸 또 보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카카오 뭐 이런 걸로. 케이크는 축하드립니다, 센터님. 결국 말하고 말았어. 마무리 들어 하겠습니다. 주할못 대리도 도화장 대리도 지금 외학 끝내나 하는데 왜냐면 진짜 고마워. 야 진짜 기분이 점점 더 나빠져. 아니 엔터니까 노래로. 지금 주말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당신이 날 계속 지금 뭔가 저 지금 처음 노래 불러줬는데 누군가를 위해. 하지 마.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분이 나빴어. 그거 마무리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와, 센터장님.